정말 마지막이니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녀올게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알레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온 방식을 그대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시켰는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희 부모님은 로마에서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로마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음식 장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포함 대부분의 이곳에 있는 식당들 및 디저트 가게들은 품질이 사실 좋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꾸준히 오랜 기간 자리 잡으며 단골을 확보하고 평판을 좋게 해서 그런 가게의 이름값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바뀌는 수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보다 더 저렴하게, 보다 더 심플한 음식 대신에 적당한 퀄리티의 가성비의 가게를 차려야만 장사가 잘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하시는 식당에 놀러 가고는 했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간단한 일도 도와드리고는 했어요. 고등학생쯤 돼서는 방학 때나 주말에는 종종 야채를 다듬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용돈벌이를 부모님의 가게에서 하고는 했던 것이죠. 단순히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관광객을 상대로 가성비 위주의 단촐한 식다보다는 나름대로 철학 있고 나름대로 컨셉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가게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음식 장사를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대를 이어서 운영하면 될 것이고 뭘 더 바랄 게 있겠냐며 그런 철학적인 음식이나 품격 있는 음식점을 차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저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제 포부를 꺾지 않으셨고 이탈리아의 괜찮은 요리 스쿨에도 다닐 수 있게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멀리 밀라노로 가서 생활하며 요리에 대한 호기심과 요리에 대한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철학이 있는 요리, 컨셉이 명확한 요리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통 그런 실력 있는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부터 해서 단계를 밟아가며 결국에는 요리까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보통은 못해도 10년 이상은 꾹 참고 일해야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거나 요리에 대한 감각이 두드러져야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요리사가 완성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하고 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요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정글같이 수많은 경쟁자를 이겨내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하루 종일 감자를 깎던가 양파를 까던가 단순히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몇 달간 이어졌고 요리사가 되겠다는 제 꿈은 이상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달째 제대로 된 요리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저보다 더 어리고 요리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오더니 처음부터 불 앞에서 요리를 다루는 걸 가르치더군요. 그 레스토랑 사장의 아들이래요. 이 레스토랑의 최대 권위자는 주방을 총괄하는 셰프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이 따로 있었고 사실 사장과 셰프와는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핏줄이니까 저같이 바닥부터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일을 배우기에는 뭔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럴 거면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철학 있고 명성 있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정말 허황된 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마저도 인맥이 있어야 하는구나, 출발선이 동일하지는 않구나 느끼게 되었고 이게 바로 현실이었고 냉혹한 사회였죠. 저는 당장 그만두고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주방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음식을 만들고 개성이라고는 없는 가성비 위주의 음식들을 만들어야 했고 그대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부모님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잘 구상해서 오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 말고 제 꿈대로 로마의 주거지역 한가운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을 오픈해 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한테 그동안은 한 번도 해주시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버지도 오래전 저처럼 요리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요리 스쿨도 졸업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그 레스토랑에서 잘 버텨오셨고 나름대로 중요한 포지션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의 규모가 매우 컸고 투자자들도 많고 여러 이권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레스토랑이 매우 유명한 식당으로 알려지고 손님들이 줄을 서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되는 게 보이자 투자자들은 자신의 사람을 식당 주방에 집어넣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있게 지지해줄 사람도 없던 관계로 이 식당에서는 나의 포지션은 영원히 여기에서 멈추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이 회의감이 들었고 그냥 고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식당 하나를 오픈하자고 마음먹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식당을 엄마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것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아버지는 분명히 4달밖에 못 버티고 뛰쳐나온 저와는 더 높은 곳까지 가셨던 분이셨어요. 저보다 경험도 많고 더 많은 생각들도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현실이라는 벽이 거대하다고 느껴서 포기했던 옛날의 기억이 아직도 아픈 상처이고 그래도 끝까지 도전을 못 해본 것에 대해서 가끔은 후회하고는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알기에 마지막으로 더 도전해볼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20년도 더 된 제 나이대였던 아버지의 청춘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요리에 대한 탐구를 가지는 시간이 끝나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이 식당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조건 해외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만한 식문화는 이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식문화는 유럽과는 매우 다른 편이고 최근에는 색다른 식문화, 색다른 음식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다양한 식당에도 가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정말 많은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사실 일본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느 평범한 식당처럼 가성비 위주의 식당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레스토랑을 가보면 다들 할아버지쯤 되어 보이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수련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았죠.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명성 있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것도 이겨내야 하고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로마로 돌아가서 이렇게 물려받을 괜찮은 식당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모든 게 포기가 되더군요. 그동안 솔직히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아니라 제 취향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식당을 가봐야 했는데 다 포기한 마당에 저는 배부르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무한리필 고깃집이 있었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무한리필 고깃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음식을 먹어보고 정말 맛이 좋으면 한국에나 들렀다가 조금 더 보고 돌아갈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제 기대는 처참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고기의 질이 너무나 나빴고 식당 바닥은 아주 기름지고 싸구려 음식들로만 가득했어요. 무한리필집이니만큼 아주 좋은 품질의 음식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본 곳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야 했죠. 그나마 퀄리티 있는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도전이 모두 끝났고 이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일본에서 경험한 식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은 정말 최악이었다며 토하지 않고 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자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로사라는 친구가 자기가 한국에서 고기 무한리필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주변에 한국에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강력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일본의 한국식 고기 무한리필집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사도 매우 이상하다며 의문을 띄우기도 했어요. 한국식 무한리필집이면 바를 바가 없을 텐데 왜 그러냐며 말이죠. 저는 제가 다녀왔던 그 식당의 사진들을 보내줬고 로사도 한국에서 경험한 식당의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사진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퀄리티 차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운영하는 한국식 무한리필집이 가격이 더 비쌌는데도 말이죠. 저희 둘은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싹 뒤져보았고
한국에서 무한리필집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지금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중인데 한국만큼 잘 운영되는 곳이 없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그 가게를 찾았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진 분위기의 인테리어에 매장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라는 한국의 음식이 주 메뉴였어요. 일본에서 보던 무한리필집과는 다르게 딱 한 가지 메뉴로만 전략을 짜서 밀고 나가는 듯해 보였고, 무료 셀프바에는 심플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고기와 같이 먹으면 어울릴 만한 샐러드나 각종 드레싱, 그리고 따뜻한 국물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준비한다고 퀄리티만 떨어지던 일본의 무한리필집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게다가 고기의 품질도 우수했고 원하면 정말로 무한대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음식도 음식인데 손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가게에 방문하는 것인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여기가 무한리필집이기는 하지만 일단 미친 듯이 식탐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배운 사람들이라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일까? 식탐이라는 거대한 욕망 앞에서 품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식탐을 자제하는 것일까? 한번 들어오면 무조건 공짜인데도?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의 품질이 오히려 매우 좋았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저렴한 음식에는 더 많은 양을 채워야 그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양이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적은 양을 먹어도 좋은 품질과 혀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배 터지게 먹지 않아도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게 여기 한국의 무한리필집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배 터지게 더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만족스럽게 음식을 잘 먹었는데 여기서 더 배 터지게 먹어봐야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제 왼쪽 테이블에서는 저처럼 적당량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잘 계산해서 가격 책정도 했겠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서 기존 상식과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해볼 만하다고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부모님과 상의도 많이 했어요. 사실 겁이 나는 도전이기는 했습니다. 정말 망설이기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친구 중에 큰 식당을 하다가 문을 닫은 곳이 있었는데 매장 내 테이블이랑 주방 시설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 거기서 도전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사실 위치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용 절감차 그곳에서 무한리필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미리 뽑고 퀄리티 높은 한국의 갈비라는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테이블 불판에서 실컷 구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의 갈비라는 음식은 이미 다들 맛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많았고 꽤나 친숙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려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많은 양을 가져다 드시는 손님들도 계셨지만 꽤 좋은 품질에 적당히 만족을 하고 적당한 포만감이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무한리필집과는 달리 한국에서처럼 메인 메뉴에 상당히 정성을 쏟았을 뿐 잡다한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전문적인 음식점 같은데 무제한으로 제공해준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무제한이기는 한데 굳이 배 터지도록 미친 듯이 먹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주류가 되었고 손님 한 명당 다른 식당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1인분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만 소비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맞춰서 고기 등급도 올리는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고기 등급이 올라가자 손님들은 더 만족해하고 더 입소문을 내주기도 하는 선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생각했던 고급 음식에 더해 음식 속까지 메시지가 박혀있는 레스토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웃으면서 즐기고 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무한리필이라는 좋은 한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저만의 철학을 덧붙여 이렇게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때 저에게 한국의 무한리필 가게에 가봤던 경험을 공유해준 로사에게는 늘 무료로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탐에 지배되지 않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준 그때 그 한국 식당의 손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것을 용감하게 도전해볼 생각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식문화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곳이고 또 한국인들에게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